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결국 사람을 어디에 쓰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를 임명했는가, 어떤 이유로 앉혔는가. 그 답안지를 보면 권력이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두 정권 모두 업무와 무관한 인사로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과 내각 곳곳에 검찰 출신을 대거 앉히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금융, 경제, 교육 같은 검찰과 무관한 자리에까지 검찰 출신이 들어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검찰 출신이 아니더라도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도덕성 논란과 정책 실패로 낙마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 추진과 과거 논란이 겹치면서 임명 34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는 검찰 편중과 검증 실패라는 두 가지 약점이 동시에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사법연수원 동기와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줄줄이 요직에 임명됐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위철한 선관위원 후보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지훈 주유엔 대사,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까지. 대부분이 민간 변호사 출신으로 국가기관 운영 경험이나 공적 검증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들은 현직에서라도 능력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동기와 변호인 인사들은 공직 경험이 거의 없는 민간 변호사들이었고 그만큼 검증의 기회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눈에는 단순한 코드 인사를 넘어 충성 보상 인사로 비치기 쉬웠던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라는 점은 더 큰 불신을 낳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내밀한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들을 헌법재판소나 금융감독원 같은 요직에 앉히면 국민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드 인사가 아니라 사건을 항고하게 하기 위한 입막음용 인사, 정치적 보상 아니냐? 언론의 태도도 짚어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편중 인사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결국 조선중앙동아의 비판조차 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출신 일색, 전문성 부족, 국민 신뢰 훼손 같은 표현이 사설과 칼럼에 등장했고 조선일보는 신중하지만 꾸준히 문제를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중도적 시각 속에서도 검찰 편향의 위험성을 짚었으며 동아일보는 특히 인사 문제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조선중앙동아도 전문성 부족, 검증 우려 같은 표현을 쓰며 분명히 비판을 하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처럼 집중포화를 퍼붓지는 않았습니다. 비판은 이어졌지만 워딩은 신중하고 톤은 한층 낮아졌습니다. 한겨레와 경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검찰공화국 제19 챙기기라며 날카롭게 공격했지만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는 칼날이 무뎌졌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을 비판하긴 했지만 그 이유는 이재명의 동기라서가 아니라 검찰 특수통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힌 게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진보 언론의 문제의식은 동기와 변호인 인사 자체가 아니라 검찰 출신 인사는 개혁 후퇴라는 프레임이었고 변호인 인사 문제는 부적절하다, 이해충돌 우려 있다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이런 변화 뒤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직설적으로 방탄 인사라고 쓰면 곧바로 정치적 보복이나 광고 압박 같은 역풍이 올 수 있다는 걸 언론사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중앙동아 같은 보수 언론조차 워딩을 신중히 고르고 한겨레 경향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날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두 정권 모두 업무와 무관한 인사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편향과 검증 실패가 문제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더 나아가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까지 기용하면서 입막음 인사라는 의혹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제도의 본질이 흔들립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권력 분립은 서로 견제하며 민주주의를 지탱해야 하는데 특정인의 충성 인사로 채워지면 그 견제 장치가 약화됩니다. 결국 국민이 의지할 안전망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사실 역대 정권을 돌아봐도 인사 실패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진 공통된 패턴이었습니다. 노태우의 비리 인사, 김영삼의 IMF 책임 인사, 김대중의 아들 비리, 노무현의 캠프 편중, 이명박의 인사 참사, 박근혜의 비선 인사, 문재인의 내로남불 인사. 모두 사람을 잘못 쓴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언제나 인사를 통해 정권의 진심을 판단해왔습니다. 누굴 앉히느냐가 곧 무엇을 하려는 정권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사는 만사라는 말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한 진실입니다. 정권의 성패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이런 인사를 계속 이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국민의 불신이 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동기 인사가 계속 이어지면 국민은 법원 판결이나 금융 규제 같은 국가기관의 결정을 정권 눈치 보기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둘째, 권력의 견제 장치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제동을 걸 사람이 없어지고 결국 민주주의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역대 정권의 사례처럼 인사 실패가 정권 몰락으로 직결될 가능성도 큽니다. 방탄 인사로 버티는 순간에는 정권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불신이 정권 전체를 삼켜버리는 거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주세요.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